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그 거절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깊은 자신과 만나게 하는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상처가 여러분 안에 숨겨진 힘을 깨우는 신호였다면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친구에게, 때로는 가족에게조차 거절당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움츠러들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무의식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인정하기 힘든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아온 진짜 자신의 모습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절당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무의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프고 그토록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놓치고 살아온 것, 외면해온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거절이라는 상처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깊고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거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대개 수치심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이것은 아주 오래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이에요. 부모님께 야단 맞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숨기고 싶은 특성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거절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바로 이 그림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거절당한 건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 때문이야. 내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야 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은 단지 상황이고 관계이고 타이밍의 문제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절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맞지 않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원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서 누락됐을 때,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을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직의 정치 상사의 편견, 혹은 단순히 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자신을 탓할까요? 융은 이것을 자아의 방어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탓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바뀌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우리에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자신을 탓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편하거든요. 하지만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거절이 두려워서 상처받는 게 싫어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맙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실패라고 불렀을 겁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거절과 자신의 가치를 분리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거절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특정 상황, 그 특정 관계에서 맞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거절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거절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거절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접근 방식이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또 거절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계속 재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거절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중심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속감 인정받는 것, 조화로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절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튀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고, 조화를 깨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되려면 우리는 집단의 기대와 요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것은 반항하거나 사회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집단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실은 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집단의 인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요. 거절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그 조직에, 그 집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대기업에서 일하며 승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원 승진에서 탈락했어요. 그 순간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거절 이후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했을까?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했던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 후 그분은 회사를 나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그때의 거절이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진짜 원하는 삶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재탄생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통해 죽습니다. 예전의 자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진 자아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진실된 자아, 더 온전한 자신으로요.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던 자신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신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기가 있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연금술의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을 완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검게 태우고 녹이고 부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일종의 심리적 분해를 겪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깨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혼란과 고통 속에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에서 말하는 검게 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다시 예전의 자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서둘러 시작하거나 다른 직장을 급하게 구하거나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 어둠의 시기를 견뎌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것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융은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가장 깊은 핵심,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동일시하는 자아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위기의 순간에만 이 자기와 만나게 됩니다. 거절이라는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나? 아니면 단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일 뿐인가?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깊은 내면의 탐색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원했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두려워했지만 실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거절을 통해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진짜 욕구는 늘 뒤로 밀어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해주려고 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거절을 통해 자신이 성공과 인정에 집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로만 측정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는 내면의 평화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거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이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거절이 그들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원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형이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중 하나가 영웅의 원형입니다. 영웅은 평범한 세계를 떠나 시련을 겪고 그것을 통해 변화하여 돌아옵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는 바로 이 영웅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거절은 우리를 평범한 일상에서 끌어내 시련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우리의 한계와 대면하고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우리가 극복한 시련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거절을 재탄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 분노, 수치심,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괜찮은 척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치유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지 않은 감정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절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억누른다면 그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서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 또는 다른 심리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느끼는 겁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느낄 권리를 주는 거죠. 울어도 됩니다. 화를 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죠. 두 번째 단계는 성찰입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거절은 내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것이 드러내는 나의 패턴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요.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또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외부 인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인식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의식적인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제 외부 인정 없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나선형으로 성장합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지만 매번 조금씩 더 높은 수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씩 더 온전해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금을 사용해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긴축이라고 부르죠. 이 방법은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리적 치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절로 인한 상처는 우리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치유한다면 그 깨진 부분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심각한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깨뜨렸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깊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의 거절을 경험한 후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통이 그들을 더 깊은 창조의 샘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사업 실패를 경험한 후 더 성공적인 벤처를 시작했습니다. 그 실패가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같은 거절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의해 파괴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재탄생합니다. 차이는 그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했느냐에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거절을 경험한 후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감정과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어떤 생각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놀라운 통찰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거절이 실제로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경험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가 현재의 거절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는 우리는 거절이 사실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주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았고 거절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걸요. 이런 통찰들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거절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통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빨리 회복하라고, 빨리 앞으로 나아가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속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융근 심리의 과정이 자연의 과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심리적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존중하고 그것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때때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봅니다. 특히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죠. 하지만 융근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우리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대로는 전문가의 도움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기 파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융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독특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그들이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절 이후의 재탄생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수준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는 능력이죠. 거절은 우리에게 대립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대립, 우리의 자아 이미지와 다른 사람의 인식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립을 제대로 다룬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은 우리를 더 복잡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뉘앙스를 이해하고 모순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 평생에 걸쳐 일어나며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의 자리를 찾고 성취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 내면으로 눈을 돌리고 의미를 찾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절은 어느 나이에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 내면의 여정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돌아보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말이죠. 거절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오랜 관계가 끝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이 끝나자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기를 거치면서 그녀는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 거절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재탄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확장되고 더 온전해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아는 예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측면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질투심, 우리의 분노, 우리의 취약함 같은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부끄럽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림자 속에는 또한 우리의 힘과 창조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노를 억누르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열정과 활력도 억누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취약함을 숨기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또한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절은 우리에게 이런 그림자 측면들을 직면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정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절 후에 강한 질투심을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려온 욕구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찰들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절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거절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절 후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더 나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융은 자기 용서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거절한 사람도 그들 나름의 고통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죠. 그리고 이 연민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우리를 분리가 아닌 연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거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맛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의 경험이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이 연결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들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자비롭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불완전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탄생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의미의 탐색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절은 종종 우리의 의미 체계를 흔듭니다.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성공에 모든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해고되거나 승진해서 누락된 후 그는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이 그를 새로운 탐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 취미, 봉사활동 등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낭만적 관계에 모든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그녀를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꿈, 자신만의 목표,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풍부한 의미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의미의 원천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융은 또한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은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거절을 경험한 후 우리는 종종 꿈이나 상상 속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죽음이나 파괴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물이나 바다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깊이로의 여행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을 이해하고 작업하는 것은 우리의 치유 과정을 돕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더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재탄생의 과정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거절에 감사하다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거절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절이 그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잘못된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거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절은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다시 선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그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절은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황이고 타이밍이고 맞지 않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거절당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더 강해졌다는 것, 그리고 더 진실된 자신에 가까워졌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절의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을 느끼세요. 그것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어도 됩니다. 화를 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죠.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거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서두르지 말고 답하세요.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듣고자 한다면 답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통합하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말이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됩니다. 융은 우리 안에 자기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심리는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듯 우리 마음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절 이후의 재탄생은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깨어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더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그 거절이 사실은 축복이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신으로 만들었다고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옹지 마. 말을 잃은 노인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불행처럼 보였던 일이 나중에는 행운이 되고 행운처럼 보였던 일이 불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는 것, 어떤 일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을요.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원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생과 회복의 능력입니다. 자연이 봄마다 다시 살아나듯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지금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여러분의 봄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 그것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의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물의 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통한 재탄생은 여러분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연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더 진실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가면과 가면 사이가 아니라 진실과 진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한 진정한 자신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의미 있는 관계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 관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절이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절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과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안전한 길만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 우리를 더 진정한 공동체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 되도록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 진실된 이해 깊은 연민이죠. 거절을 통해 여러분이 배운 이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이와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성공이나 인정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어두운 밤에서요. 하지만 그 어둠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의 빛은 여러분이 이전에 본 어떤 빛보다 더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 융은 우리의 심리 발달이 나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점을 다시 지나가지만 매번 더 높은 수준에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도 거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다르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여러분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입니다.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는 끈기와 인내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거절을 재탄생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회복력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DNA에, 우리 문화에, 우리 집단 무의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강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들의 강인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거절에서 재탄생으로 가는 여러분만의 여정을요. 이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거절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쓰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쓴 대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이야기에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또한 성장도 있을 것입니다. 발견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완벽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진정한 이야기에는 상처와 치유 실패와 성공 어둠과 빛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잡성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거절을 통해 재탄생하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인간성으로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 여정을 완료했을 때 여러분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조차도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드는 데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여러분의 경험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거절을 경험하고 있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시작,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습니다. 모든 거절 뒤에는 재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탄생이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여러분의 회복력에,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에게요.